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들을 울게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증권사, 일부 증권사의 이 도덕적인 해이까지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금융 환경을 조금이나마 낮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분,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해서 모셔봤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득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에 많아서 예. 한창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뭔가 이 금융 환경 생태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개인 투자자라는 이 관점부터 짚고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하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소액주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네. 게 투자가 아니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라는 관념에 묶어 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너 잘못 아니냐라는 이 비난에 이 프레임이 작동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시더라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입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공매도 제도.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IR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도 듣고 네, 네. 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IR 제도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 장소에서 묻다 보니까 거기서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고되고 나서, 그러니까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그 문서를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하게 와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제도를 들으셨는데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소액주주님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께서는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일어났을 때 저게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냐라는 의심들, 불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입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다 보니까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던데 기업들이 실제로 좀 이 부분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든가 주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들을 영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견제받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 아니면 3대 주주가 많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감시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자기 경영권의 방어 차원에서라도 귀찮아하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달이나 빠르면 다음 달에는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국민연금이 주주 행사권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이사, 감사 추천, 또 적극적인 경영진 면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오너리스크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주가도 사실상 폭락을 해서 2대 주주로서 대한항공에게 그 의견서를 발송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까지 받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국민재산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입니다. 네, 이 국민의 돈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공매도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공매도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24만 건이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점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입장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가 24만 명이 서명을 하게 됐던 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터지니까 말 그대로 결과론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과 하락으로서 자기들 돈만 버는데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숨기는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봤을 때도 좀 폐지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폐지와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댔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은 순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순기능이 말로만 있는 것들이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벌이가 공매도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격한 공매도 제도의 제한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좀 저희들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개인들에게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폭 완화해서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허용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허용해봤자 돈 많은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될 뿐이지 자신들에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금융당국이 미흡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두 번째 봐주기 하는 거냐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매도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 자료에 남겨두고 금융당국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 법 위반이 있는 게 없는지 걸러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특례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서 세무조사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인 5년 정도는 제한을 둬서 아예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게 기술특례의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게 공매도의 주로 먹잇감이 되는 게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자신들만 보고 있다는 그렇네요. 피해 의식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저희들 입장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권사만 그러니까 이자 없이 자신들이 고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자만 내고 운영하는 풀이 있거든요. 이 풀에 대해서도 이제 정권사도 이자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공매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은요, 이번에 이 삼성증권 사태가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기사에는 중징계라고 나던데 제가 또 게시판을 보니까 아우 이게 뭐냐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 금융위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세요? 삼성증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권상무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징계 내용은 전례에 비춰보면 중징계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전례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쵸.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하죠. 전무후무하기 네. 때문이고 자본시장에 꽃이라고 있는 정권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이 차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솜방망이 징계라고 보고 있는 게 말은 영업 정지라고 하고 있지만 신규 영업만 정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과연 영업 정지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장 같은 경우는 책임 기간이 지금 현 사장 같은 경우는 책임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 사장이 현직 사장에 대한 책임이 그것밖에 없느냐?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보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대주주인 삼성이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심지어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해서 최소한 39,000원대에 그 사건이 나기 전까지 주가는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삼성이 삼성증권을 매각하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우려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적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CEO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사회이사 한 명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라든가 지금 스튜어십을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기관을 배제한 연합군들, 대주주들이 여전히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회이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 분포상. 그래서 저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 선출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들이 뭐 했습니까? 오히려 감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진의 입장들을 대변하지 않았냐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행 감사도 그러니까 선출에서는 대주주들의 주식을 3% 룰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감사를 분리 선출을 해서 감사 또한 집중투표제로 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감사가 선출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전자투표제를 좀 허용해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네. 많은 소액주주들이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경영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고 그런다면 주주 가치가 정말 제고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이익들이 돌아오고 결론은 우리 집 국민들이 노후가 걱정 없는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주란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사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배를 타는 거죠. 단순히 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요, 금융정의연대의 김득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